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신희연입니다. 우선 보건교사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간호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면서 다들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냥 병원에서 잘 근무하고 또 병원에서 잘 다니시고 계시다가도 또 그거를 좀 접고 새로운 아예 다른 길인 보건교사 이 부분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도전을 하는 것에 저는 이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건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거기 때문에 우선 박수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보건교사, 저는 보건교사를 해봤어요. 임용시험도 치루어 보았고 초등학교에서 서울에서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건교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축하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결과를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교사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임용 시험이라는 거는 초등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 있고요. 중등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 교사는 교대 출신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 중등 임용에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등에 선발을 하는 거지만 초등에 가든지 중등에 가든지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또 교육청이라는 시도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교육청마다 선발의 기준이 우리는 초등을 몇 분을 뽑겠다, 선발을 하겠다, 중등을 몇 분을 선발을 하겠다 이러는 시도교육청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건교사 몇 분을 선발을 해서 그 안에서 합격을 시켜놓고 초등, 중등을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중등 임용 시험을 치르게 되실 거고요. 중등 임용 시험을 치러서 초등이냐 중등이냐 이건 선택사항이라는 거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처음 이 노량진에 와서 저도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보건교사가 한번 되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기웃했던 기억이 납니다. 찬바람이 많이 불었었고,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해보고 선택을 했는데, 제가 그때 임용시험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배웠던 그분도 중학교 보건교사 선생님으로 계셔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강의를 듣고 제가 6개월 만에 합격을 한 거죠. 그것도 서울에서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의 그 경험으로 이후에 임용 보건교사 선발에 이렇게 강사 자격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을 수없이 많이 합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첫 해부터 10분 모시고 해서 그 중에서 7분이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는 몰입, 집중,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잘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것만큼은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과정을 해봤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으로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임용시험은요, 이 중등 임용이라고 했고, 이 임용에서 교육학, 1교시에는 교육학 시험을 치러요. 완전 논술인 거죠. 그래서 이 1시간 분량의 그 시험을 치르고 나면 2교시에 보건교사 보건 시험은 2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교시 그리고 3교시. 2교시, 3교시를 나누어서
두 번 시험을 치르게 돼요. 40점 분량의 시험 문항, 그리고 이 3교시에도 40점 분량의 시험 문항, 이것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시 2교시죠. 그죠? 2교시에서는 한 12문항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3교시에는 11문항 가지고서 시험을 치르게 돼요. 이 시험에는 기입형과 서술형,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기입형 타입, 서술형 타입.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용어들, 정확한 용어, 명칭,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기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는 거죠. 그야말로 그저 서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험은 모두 이제 객관식으로 정답을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이해하신 부분을 그대로 써내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듣기, 그죠? 듣는 거, 그 다음 읽는 거, 그리고 쓰는 거.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쉬우세요? 읽기가 제일 쉽잖아요. 듣기도 어렵고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내가 한번 읽어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그리고 아웃풋을 한다라는 거는 참으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다져가서 나중에 아웃풋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풋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웃풋을 잘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커리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따박따박 순차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 3교시 전공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치른다라는 시험의 틀에 대해서는요, 말씀을 드렸고, 응시 자격이야 당연히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고 교수 이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거둔 분들이라는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자, 그러면 자,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에 합격 전략, 이거 가이드북 4페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프린트로 보시겠네요. 하고 오세요. 오시면은 가이드 잘 드리고 관련 자료들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우선 이렇게 딱 정립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출제 가능한 주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건 A급이다, 요건 B급이다, 요건 C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거든요. 추세를 해마다 A급이 거의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올해 가장 가능성이 있고 매년 뭐 경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같은 출제 문제라 하더라도요, 답을 쉽게 알아맞힌다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죠. 문제의 유형도 달라지게 되고요, 문제를 질문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수능 치러 보셨죠? 매년 수능의 문제를 본다고 하시면 어떠세요? 아니,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뭐 왜 틀릴까요? 같은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다른 형태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A급이다라고 제가 지칭해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정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자 유형인 거죠. 하나의 깊은 중요한 주제를 정했다면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12면체를 보는 듯한 느낌? 네. 내가 이렇게 딱 한 문제만 딱
출제가 된 거를 바라보면 사각형으로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한 면적으로만 출제가 되나 보나 싶지만 이게 약간만 빗dur하게 다시 다른 방향에서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12면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아웃 아니면은 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2교시, 3교시, 그죠? 2교시, 3교시에 전공 문항이 치러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기입형이 4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 문항이 8문제, 토탈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3교시에서는 기입형 문항이 2문제, 예, 서술형 문항이 9문제 이렇게 해서 토탈 11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 기입형은 어떤 형태로, 서술은 어떤 형태로, 이게 해마다 달라지면서 질문하는 유형은 이렇게 제가 그냥 요약해서 정육면체 형태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해에는 이렇게 A라고 하는 A급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형태는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5번, 6번의 형태, 그리고 7번, 8번의 형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넓게, 얇게. 자, 넓게, 얇게, 그리고 암기만. 왜냐? 넓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이걸 다 암기를 하려고 하면 어때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죠.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반드시 인풋인가요? 아웃풋인가요? 자, 아웃풋을 잘해야 되는 게 인풋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웃풋을 잘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단 6개월 만에 제가 6월까지 병원을 다니고 7월부터 그만둬서 11월에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틈나는 대로 주말에 와서 공부를 한 거는 한 5월 달부터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 친구들도 이제 보건교사 시험을 봐서 미리 합격해서 간 친구들도 있었고 같이 공부를 한 친구도 있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한테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 친구는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A타입으로. 1번 타입으로요. 이렇게 넓게 얇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이게 1년 만에 된다 안 된다? 어렵습니다. 왜? 문제가 딱 요구하는 거 있죠. 자, 이 형태, 문제의 형태는 문제 유형은 매년 바뀐다. 똑같다. 매년 달라집니다. 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냐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문제 유형 타입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문항을 해석을 할 수가 여러분들이 그냥 그 국가고시 문제에서 뭐는 뭐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뭐는 뭐 이렇게 외워두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이 뭐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기입형은 2점이고요. 서술형은 4점입니다. 왜 이런 타입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한계가 있느냐 하면 4분의 문제를 한 문항의 문제가 한 3-4가지의 소주제를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4분의 여기가 4점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얇게 암기만 하는 경우에 그것도 파지가 되어서 기억이 난다면 어때요? 4분의 2 이렇게 맞아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암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해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무언가를 유추해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경우에는요, 암기를 완벽히 했을 때 얘기예요. 완벽히 했을 때 점수는 대체적으로 4점 만점에 2점, 운이 좋으면 3점, 그리고 누구나가 맞히는 문제 있죠. 변별력이 별로 없이 아주 쉬운 문제에서는 4분의 4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임용고시의 한계이고 함정이에요. 저는 그거를 일찍부터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아웃풋에 중점을 두었고 이해에 중점을 두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적용하기가 가능했던 거죠. 제 친구는 몇 년 만에 합격했을까요? 미안한 얘기, 지금 친구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열심히 했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얇게 전체적으로 암기를 다 해놓고 접목을 시키려니까 어머,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두 번째는 이해만 하시겠죠. 그러면 어머,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를 한다면 좀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효율성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짧고 굵게 여러분들이 합격선 정도로는 충분하게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짧지만 퍼펙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노량진에서 임용시험을 치러보고 합격을 하고 보건교사를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느냐? 반드시 여기에서 출제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매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그리고 해마다 출제 문제의 유형도 바뀌어요. 제가 올해도 수많은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모의고사가 아니라 제 모의고사에서 수많이 적중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그래요. 매년 어쨌든 제가 적중률이 높은 편인데 높죠. 왜냐? 출제 동향을 분석하고 올해의 출제 유형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준비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어떻게 보냐면 진짜 딱 1번만 봐요. 1번만. 이 1번 유형은 중요한 건 알아. 중요한 주제는 아는데 1번 유형만 익숙한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국가고시 준비만 했으니까 1번의 형태만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하는 형태가 2번 형태, 3번 형태, 4번 형태, 5번 형태, 6번 형태, 7번, 8번의 형태대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게 이제 영역별, 그러니까 문제풀이부터, 올해는 문제풀이, 키워드 문제풀이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많은 문제 유형들을 분석을 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출, 기본적인 필수 이론 있죠. 이론에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이런 타입으로도 나올 수 있고 저런 타입으로도 나올 수 있고 수업 중에 이론반에서요. 굉장히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필기를 잘 해두셔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 한 주제를 가지고 한 8개, 9개, 10개까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문제를. 그렇게까지 10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10개를, 주제를 가지고 10개를 만든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능한, 올해 가장 출제 동향을 분석해서 가장 가능한 유형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로서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나니 임용물 보니 모의고사 문제 같았어요. 이런 이제 그 애프터가 후기가 많으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매년 출제 분석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떤 것은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지없이 넘어간 것들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의 역할은 뭐다라고 생각하냐면 효율성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왜 학원을 오십니까? 혼자 공부할 것 같으면 자료 나눠주고 혼자 공부하면 되지.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특히나 올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는요, 이론반에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 강의만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정리가 되고 마무리할 때는 구조화 시켜가지고 키워드까지 딱, 그래서 그 키워드가 원래는 명칭이 되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조화 시켜서 암기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명칭, 이 명칭은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기입형으로 마구 나오는데 원래는 서술형의 해석까지 이 키워드가 계속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 방향하고 시험 문제의 방향은 거의 일치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이 동향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수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제가 채점을 또 첨삭지도,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첨삭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의 동향과 여러분들의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 또는 오류가 생길 수 있게 생각하는 부분, 이걸 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암기시켜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마지막 아웃풋, 서술의 훈련까지 시켜드리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직 강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학원을 왜 나오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왜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A타입의 중요도, 그래서 출제 동향 분석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잘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문제화 시켜야 되죠, 그죠? 문제화 시켜서, 즉 이론을 문제화 시켜서, 자, 이론할 때 인풋이죠. 다시 미안합니다. 자, 이론 강의는 인풋이에요. 집어넣어 주는데 설명만 한다. 설명도 잘 해야 되죠.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되죠. 설명도 잘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걸 잘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해야지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강론서를 읽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어요. 저는 이건 자신 있습니다. 강론서 단축이 가능해요. 예? 여러분들이 강론서를 읽어서 이해를 한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강론서를 읽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 설명만 들어도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자, 충분히 잘 설명을 했다면 구조화 시켜야 되죠. 암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달달달달달 책처럼 암기한다.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의학 공부를 하면서 과목 한 과목도 한 과목에 한 영역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내과 있고 내분비외과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 과목이. 그런데 우리가 여성도 그죠? 모성 부분이 있고 여성 질환이 있고 아동이라 하더라도 신생아 있고 청소년 굉장히 범위가 넓은 부분이어서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알아서 암기한다? 저는 이건 힘들다고 봐요. 역시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수업 시간, 이 이론 시간에요, 구조화를 시켜드려요. 이렇게 구조화해서 암기하세요. 이렇게 구조화해서 암기하세요. 이렇게 구조화해서 암기하세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첫 글자 따서 외우기,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해두죠. 여러분, 메타인지.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 메타인지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론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아하,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세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부도 단기간 안에 빠르게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해드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해드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자만이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구조화시켜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세 번째, 키워드 있죠. 키워드. 명칭이죠, 명칭. 자, 이것을 꼭꼭 집어드려요. 그러면서 인풋을 할 때 A급, B급, C급 이걸 분류해 드립니다. 자, 이거는 매년 뭐에 따라 달라진다? 출제 동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A급, B급, C급을 분류해 드리게 돼요.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자, 이게 분류가 되면 주제를 정해서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그거를 같이 해내는 거죠. 굉장히 저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강사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출제 분석의 동향에 맞아서 A, B, C급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설명, 제가 잘 해드릴 이해를 잘할 수 있게, 그래야만 강론서를 보는 시간을 단축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암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구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메타인지.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시켜 드리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되시면 구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러고 나면 아하 하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키워드, 명칭만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확도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넓고 얇게 암기만 하는 경우에는 4분의 2, 3점. 잘해봐야 2, 3점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명칭 완벽하죠. 자, 명칭이 완벽합니다. 그러면 기입형을 잘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도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3, 4점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4분의 3, 4점. 이거는 분명히 합격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총점에다가 크게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한 문항 한 문항에
4분의 몇 점의 정도가 중요한, 몇 점 정도를 받아야 되는가? 4분의 몇 점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저는 늘 이거를 강조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4분의 2점 정도까지밖에는 안 되세요. 최대한 잘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만 더 구조화시켜서 키워드를 분석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근거 설명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기만 하면 4분의 2점. 완벽히 암기했을 때 이해를 하면 4분의 3점. 자, 그리고 구조화까지 다 하면 4분의 4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왜냐? 문제가 요구하는 이제 뭐 이렇게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질식을 했다. 질식 경련을 했다. 경기를 한 거예요. 경련을 했다. 그러면 경련에 대한 중재를 쓰세요라고 하면은요. 이게 한 1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평평하게 눕혀야 되고 또 건드리면 안 되고 압박하면 안 되고 기도도 유지해야 되고 우선 이것만 하더라도 몇 가지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13가지 정도가 되지만 경련에 대한 중재 중에서 우선적인 중재 4가지만 쓰세요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13가지 중에서 4가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별로 하나, 둘, 셋, 4개 이 안에 이 13가지가 어떻게 분배가 되어가지고 잘 표현해 내느냐가 결국은 아웃풋에서 점수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풋을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 아웃풋이 문제가 요구하는 13가지를 나는 암기를 해놨는데 문제는 4가지만 답을 하래. 이런 문제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이 구조화를 시켜놓는다라는 것은 총점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문제가 질문에 문제가 요구하는 유형에 딱 맞게 4개를 짝짝짝짝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수들이 그렇게 합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훈련을 그렇게 늘 시켜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거를 혼자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넓게 암기만 했다. 이거 언제 할 거예요? 구조화 시키는데 또 1년. 키워드 하는데 또 1년. 그런데 그동안에 그냥 기력은 다 빠져.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저는 연구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을 시켜드리고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게 해드릴까. 저는 제가 늘 연구하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자료가 좋을까가 아니고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 어떤 자료가 좋을까는 너무 빤하잖아요. 빤한 거 아니야? 강론서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못 찾아보겠어요? 안 그래요? 이걸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론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영역별로 문제풀이가 있을 거예요. 문제풀이하고 기출 분석을 하게 돼요. 자, 기출 분석이지만 이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하고 기출 분석을 할 때 이 기출은 확장 해석해드려요. 확장해서 해설을 하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기출은 2번 형태로 나왔으니 원래는 4번형 유형으로 연습합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같은 A급의 주제를 다루더라도 확장형으로 2번 형태로 출제가 됐으니 4번 유형으로 연습시켜 보는 거예요. 원래 가장 가능한 4번, 5번 형태로 연습해 봅시다. 거의 정확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기출 문제인데. 그 기출 분석만 잘 하더라도
도대체 몇 문항을 이렇게 삼킬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미 지나간 기출에서 또 기출이 되는 경우들이 두세 문항 정도는 충분하게 다시 리바이벌 되시거든요. 근데 유형이 달라서 4분의 4점을 잘 못 맞더라고요. 아니 뻔한 건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4분의 4점은 충분하게 맞춰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장형으로 기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유형을 확장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꼭 찍어드리면서 그 주변에 중요한 A급들 있죠. 영역별 문제풀이는 A급, B급. 이 문제풀이에서 뭐를 연습하시겠어요? 키워드 연습하게 해주고요. 구조화시키는 거 연습하게 해드리고 근거 설명까지 해드리는 거 연습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을 영역별로 모두 보기 이렇게 되는 거죠. 출제 가능한 문제를 영역별로 모두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조화시키고 키워드 암기시키고 그리고 근거를 설명하게 해드리는 거죠. 근거를 설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연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풀이 과정을 올해 새롭게 추가를 했어요. 저 이론반에서 모의고사로 이렇게 넘어갔더니 문제풀이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익히느라고 빼먹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성도가 떨어지게.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예 이중으로 수업을 안 했어요. 이론하면서 문제도 하고 기출도 풀고 이랬더니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선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5월까지 이론을 하고 6, 7, 8월 달에 석 달 동안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가능한 문제를 다 볼 수 있게 하면서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마무리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씩 볼게요. 6페이지에 필수 이론반 6페이지 필수 이론반을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정이죠. 5개월 동안 아침 9시부터 이론반 정리를 하는데 제가 작년 2020년 신교재를 냈어요. 그것으로 이론 강의를 할 거고 추가가 된 자료들이 또 있겠죠. 추가된 것들은 이제 프린트로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론 강의를 해드리면서 왜 이 문제가 이런 형태로 기출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출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돼요. 그리고 구조화 시켜드리고 키워드 분석해드리고 이 요즘의 출제 동향은 이런 거다. 그래서 요거는 A급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되죠. 그래서 1월에는 주로 지역사회 간호학 진행이 되고요. 2, 3월에 걸쳐서 성인 간호학 그리고 4월 달에 아동 간호학 5월에 모성과 정신 간호학 여성 정신 간호학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론 강의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론 있잖아요. 지역사회 간호 이론들, 뭐 로이 이론이라든가 뉴만 이론이라든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항상 어렵습니다. 또 아직 출제가 활발히 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시작한 영역 기획 이론이 있어요. 이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 이론은 제가 그러니까 강론서를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모든 내용을 너무 요약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게 설명해 드리는 거 그로써 아마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증진 이론이라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성인 파트에 가서는 병태 생리 이해가 돼야지만
질환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원래도 스테로이드 제제를 먹고 있는데 용량을 많이 먹다가 갑자기 끊었을 때 어떤 증상이 위험한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분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기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약물로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연결되는가와, 그리고 이거를 갑자기 복용을 중단했을 때도 역시 호르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기전을 충분하게 이해만 했다면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기로서만 접목하신 부분들이 아쉽게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차를 줄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부터 모의고사 강의까지 충실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답안지를 봤을 때 충분히 잘 쓰셨더라고요. 이해를 했다는 거지. 이해만 하시면 병태 성인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라키도닉 애시드의 회로에 대해서 늘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많이 시키면서 이론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문제들이 연간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가 2문제나 2교시, 3교시에 걸쳐서 올해는 출제가 되었어요. 이해만 했더라면 4분의 4점을 놓치지 않았을 부분인데, 암기만 하고 넘어간 경우에는 아쉽게도 대부분 4분의 1점씩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암기만으로써 승부를 걸었다. 그 암기와 이해의 극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인가. 암기만 했다 4분의 1점, 2점도 아니었어요. 이해를 했다 4분의 3점, 4분의 4점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도 이제는 암기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죠.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원래 제가 임용시험의 해설을 올려드렸어요. 제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걸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해도 한번 해보시고 유추도 한번 해보시고 제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인도 굉장한 그 이해가 필요하죠. 지역은 물론이고요. 역학감염병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역학감염병은 완벽히 이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려워들 하세요. 그거를 저는 잘 이해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깊이 있게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런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산업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는 암기 과목이니까 그건 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론 파트에서 그리고 역학 감염병 파트에서 훨씬 더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게 아쉬운 거죠. 암기가 많은 산업, 환경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 부분은 아주 열악하고요. 이론 앞부분에서 훨씬 더 출제율이 강세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아동 파트에서는 점점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딱 범위가 있어요. 그 안에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심리장애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ADHD라든가 또는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그 청소년기의 2차 성징이라든가 그래서 테너 스테이지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아동에서는 발달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발달. 그래서 심리적인 발달 또는 정신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저는 이제 설명을 엄청 열심히 해드리죠. 그래서 왜 이게 이해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거 제시합니다. 이 여성이나 모성 부분들은요, 여성과 모성에서는 질환들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니까 이건 좀 암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출제 동향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자, 모성은
완전한 병태생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 생리하고 다르게 임신 생리, 모든 것이 태아에게 맞춰져 있는 임산부의 생리 기전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이해를 하시는 게 어렵습니다. 당연히 출제 문제가 나오면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이거를 질문을 하게 된다니까. 여성도 모성, 여성은 암기이지만 모성은 이해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고, 정신 없죠. 가장 정신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지역 성이 막 헥헥거리면서 오는데 정신 가면 이제 약간 정신줄을 놓는 장애, 정신 장애들, 뭐 조현병, 우울증, 불안, 공포, 뭐 양극성 장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엄청나지만 요즘에는 치료 부분들도 상당히 깊이 있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 치료, 예, 그것도 뭐 경험적 가족 치료, 예? 구조적인 죄송합니다, 땀이 나서. 구조적인 가족 치료,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적용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곳곳에 이론이 어렵다, 또는 이제 간부전, 신부전, 이런 그 병들 생리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다, 그리고 정신과에 가서 이런 치료법에 대한 여러 모형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만 쏙 빼서 제가 신스 특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강이죠.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작년에는 테마 특강을 했어요. 그 샵 특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한 달씩 한 회씩,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3, 4, 5월에 지역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하나, 그리고 출제 동향까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지역의 출제 동향은 이렇고, 여기에서 가장 이해도가 필요한 이론 몇 개, 그리고 성인에서 몇 가지 질환들. 작년에 간부전 이렇게 해드렸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엄청 범위가 넓은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 한 30분 정도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형태로, 그런 대로 시간을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쏙 다시 이해시켜주는 그런 강의들이 신스 특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그 무료 강의겠죠? 아니야, 저 무료 강의가 아니라 이제 단거나 아주 저렴한 강의. 그래서 물론 수강생들은 무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스 특강 요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강좌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제풀이 들어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신스 특강으로 보충 설명을 한다, 마무리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월에서 8월까지는 영역별로 확장형 기출 분석을 해드리고요. 기출이 나왔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걸 예측해 드리는 거겠죠.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가 말한 대로 출제가 되었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훈련만 하시더라도 두세 문제는 그저 받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세 문제면은요, 4, 3, 12, 12점이에요. 극복할 수 없는 점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문제 풀이반이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런 문제, 이 영역에서는 요 정도는 기억하시고 계셔야 된다를 문제풀이로서 접목을 하시게 되면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해야 되죠. 답안을 찾아내야 되죠. 키워드를 기억해내야 되죠. 키워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요구한 아까 경련의 중재다, 13가지 중에서 4가지를 우선적으로 또 4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구조화시켜서 답안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이 되시는 거죠. 그런 훈련을 문제풀이반에서 해드릴 거예요.
엄청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작년에 커리큘럼에서 확 바뀌었어요. 제가 이 커리를 완전히 3개월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많은 영역의 문제를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연습을 시작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이론으로 인풋을 구조화시켜서 메타인지로 훈련을 시켜주고 아웃풋에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8페이지 영역별 모의고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고 직접 답을 써내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첨삭 지도를 해드려요. 사람들마다 알고는 있는데 끝까지 설명을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 유형에 맞게 거기에 딱 맞는 답안을 찾아내지 못하는 유형들, 그리고 어떻게 구조화를 시켜야 될지 아직도 혼란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 언어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한 분 한 분의 그 습관 있죠. 고정적인 고쳐야 되는 분명히 감점이 되거나 가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뜯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훈련이 되고 나면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듣지 않으시고 이제 한 3년을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너무 잘 보셨어요. 이번에 꼭 합격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답안을 쓰는 건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답을 쓰는지를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떻게 답안지를 쓰는지를 몰라요. 채점자의 입장은 어쨌든 여러분들 전체가 몇백 명이 답을 쓰는 거를 보기 때문에 이건 우수한 답안, 이거는 조금 부족한 답안,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면 부족한 답안은 우수한 답안으로 만들어야 돼야 안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정확한 거 아닌가요? 이분이 머릿속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아웃풋의 실력이 전략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게 많거든요. 어떻게 아웃풋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주는 게 영역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적중률 당연히 적중은 해야 되는, 나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 합격할 정도의 적중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합격할 정도의 적중은 늘 매년 23년 동안 해왔어요, 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몇 개 적중을 했, 이런 게 아니라 강사가 적중해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써야지. 강사의 적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 문제 전부 적중,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합격할 정도의 적중을 시켜주는 것이 강사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게 강사지.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내가 합격선까지 어떻게 아웃풋을 써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시험을 치고 나면 누가 얼마만큼 적중을 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당연히 적중할 만큼은 해드려야지. 딱 한 문제 때문에 합격해요? 말도 안 되죠. 아니에요. 충분히 합격할 정도의 적중은 해드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점수가, 적중을 하면 뭐예요, 강사가? 자기 점수가 4분의 1점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적중을 할 만큼의 출제를 예측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내 점수를 4분의 1점에서 4분의 2점으로, 2점에서 3점으로, 3점에서 4점으로 이렇게 한 점수 한 점수 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첨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어떤 습관, 이런 부분들만 수정을 하더라도 금세 4분의 1점에서 4분의 3점으로 뛰는 답안지가 꽤 있습니다.
강사로서 굉장히 뿌듯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드렸더니 올해 정말 잘 보셨어요. 60점이 넘으셨으니까, 전공만 60점이 넘었으니까 합격하시겠죠. 지금까지 그 훈련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서 훈련이 못 하셨나 봐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혼자서 그걸 다 분석해서 내가 잘못된 거, 내가 부족한 것까지 체득하셔야 되니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질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을 시켜드리면 얼마나 수월하시겠어요. 그래서 자, 약간만 조정을 해드려도 훨씬 좋은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점수를 올려야지. 아웃풋을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풋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인풋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인풋을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머릿속에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씩 걸쳐가지고 혼자 터득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첨삭 지도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점수 올리기 전략이에요. 4분의 1.2점짜리를 4분의 3.4점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제가 2달 동안 마지막 정리 특강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율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엄청난 영역의 분량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쫙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프린트로 정리를 쫙 해드리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리마인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짐없이 리마인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하나 전부 정리를 이렇게 쭉 해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 마지막 정리 특강이 대단히 도움이 되더라 해서 요거를 이제 핵심 노트 정리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 특강까지 마무리하고 11월 달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걸 다루어 드리느냐면 11월에는 실전이 필요하니까 1교시는 교육학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3교시 전공 과목에 대한 시간, 전공 과목이 시작이 돼서 90분씩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시간을 맞춰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설은 당연히 해드리지만 그리고 나면 이제 테마 정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슈가 되는 법령, 그죠? 법령 개정된 것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어떤 치료, 약물 치료, 그리고 증후군 뭐 이런 것들, 또 학교 보건 연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뤘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테마로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쫙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추가적인 부분까지 플러스 알파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정확하게만 따라오신다면 1년 만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충실하게 따라만 오면 돼요. 우리가 어떤 거라도 도전을 할 때는 나에 대한 의심, 또 환경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자동적인 사고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불안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약간의 긴장들이 또 나에게 어떤 도전과 성취의 어떤 보상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다시 선물 받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새로움에 대한 어떤 도전, 이 용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과정을 선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머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될 게 뻔한데?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너 다시 오면 우리 병원에 못 들어온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 어때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과감하게 병원을 사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병원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몰입과 집중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거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봤다, 선택을 해봤다, 이게 너무 대단한 거고, 그러고 나면 지루한 마라톤 같은 과정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오직 타임을 정해서 이렇게 접근을 잘 해주신다면 요 시간 안에 이걸 해내기,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굉장히 잘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너무 막 맨날 뭐 앞에만 열심히 하고 뒤는 대충 하고 이런 그 공부 습관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좀 뜯어 고쳐 가지고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다루고, 특히 중요한데 내가 모르는 부분, 이런 것들을 먼저 섭렵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의 오래된 습관하고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항상 나한테 잘한다 칭찬해 주셔야 되고, 또 잘하고 있고, 예.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나는 하면 항상 잘해, 이거 누구라도요 단 한 번에 잘할 수 있다, 퍼펙트하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냥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 번을 충실하게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했다면, 만약 10분의 10만큼 채워야 된다면 10분의 1만큼 채워도 1만큼 간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되죠.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 보폭이 1이니까 2개 보폭을 조금 더 늘려서 한번 해보자,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또 수정해서 나가고 또 수정해서 나가고 보완해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실 분들이세요. 교사가 된다라는 거는 이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발달 과정에 맞게 성장하면서 또 학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려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교사는 그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2년간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는 1년 과정이잖아. 이게 1년 과정으로 그 아이들의 12년 과정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한번 경험을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생각하고 반복을 한다면 안 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유형 교육 학습 그 수업 이론 중에서 그 필요 시간만큼만 소요 시간을 채운다면 학습량은 100%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반드시 믿고 있어요. 이론은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시간만큼 소요 시간을 충분하게 투자만 하신다면 결과 100%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IQ가 얼마나 뛰어나고 어떤 사람의 IQ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은 범위 안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하시는 거고요. 어떤 분들도 1년 동안에 어떤 상황들이 올지, 코로나도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2021년 대비하시는 분들 그것마저도 잘 극복하시고 잘 마무리하셨어요. 올해 제가 직강생들 코로나 덕분에 많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점수가 다들 너무 좋아서 아마도 한 7, 80%는 합격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요즘 추세가 또 보건교사를 많이 임용해주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운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대적인 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씩 뽑기 되면 누적돼서 막 3번씩 다 N수생, 그죠? 4번씩 엄청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누적이 될 수 있는데, 많이들 선발해 주시니까 좀 누적되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어때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출발선이 비슷하다면 앞으로 보폭을 어떻게 넓혀서 갈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운도 있고 또 출발선이 다들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과정만 내가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반복만 할 수 있다면, 채울 수만 있다면 해낼 수 있다. 환경은 신의원이 만들어 드릴게요. 영역 진행되는 과정마다 이렇게 이런 환경들은 제가 정리를 쫙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희망찬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 과정을 따라만 오신다면 멘탈 관리도 제가 잘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는 올해도 여전할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 정리 잘 해내셔야 되고 인강생들을 위해서 제가 시기마다 이렇게 오픈 미팅 있죠. 온 미팅 할 수 있는 시기에 또 모일 수 있는 시기에 또 이렇게 얼굴도 보고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작년에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 오프를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단체 톡에 초대를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단체 톡에 초대가 되시거든요. 요즘엔 게시판보다 톡을 더 훨씬 더 좋아하셔서 제가 톡에서 만나 뵙고 그때 리핏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든 학습적인 부분이든 간에 심리적인 거든 뭐든 다 좋아요. 이렇게 만나면서 자주 얼굴 뵈면서 또는 자주 통을 통해서 우리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1년 동안 한번 잘 견뎌보고 잘 과정을 마무리해서 2022년 꼭 보건교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